안녕하세요.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지난 10월 14일에 서울시에서 흥미로운 보도자료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건데요. 서울시는 이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가 국내의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주요한 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제 그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 업체들의 부조리 문제나 혹은 관리 감독의 부실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준공영제 도입 15년 만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제 그 준공영제를 오랫동안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말하건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일종의 모범 사례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쁜 사례에 가깝죠. 왜냐하면 서울시 이상으로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대안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그 가이드라인 그대로 다른 특광역시, 특히 광역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개선 방안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광역시들이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혹은 도입 예정인 곳에 일종의 예시적인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나온 그 기본 방향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업체 간 경쟁 확대를 통한 경영 행태를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업체 투명성을 증진하겠다. 세 번째는 재정 지원의 합리화를 통해서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네 번째가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겠다. 다섯 번째가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일단 서울시가 내놓는 가장 기본적인 골자는요. 현행 버스 준공영제에서 이제 재정이 지원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직 노동자들 그리고 유류비와 관련돼서는 실비 지원 방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인 거죠. 그 외의 요소와 관련돼서는 표준가 정상 방식으로 합니다. 이를테면 정비직의 경우에는 대당 0.1428명에 달하는 인건비를 주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실비 지원, 한쪽으로는 표준비 지원 방식으로 이 2가지를 합쳐서 지원해주는 형태인데요.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실비 지원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당 소위 표준 원가라고 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그 원가대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방식은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100대를 갖고 있는 사업체라고 하면 100대에 맞는 표준 원가를 다 줄게. 그걸 가지고 삶아 먹던 구워 먹던 알아서 해. 이것을 소위 서울시는 경쟁 확대를 통한 경영 행태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요. 애초에 2004년도에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했을 때 다 표준 원가 정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운전직이나 혹은 유류비를 실비 정산으로 돌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노동자들을 갈아서 이윤을 보는 민간 사업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운전직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혹은 노동 조건을 안정적으로 만들므로써 이 준공영제에 따르는 재정 지원금이 최소한의 노동 조건의 개선으로 나타나길 바랬던 거죠. 그런데 이걸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목이 바로 경쟁 확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대 과실이 발생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미 부산시의 경우 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하면서 이제 도입을 하기로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10월 초에 준공영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외부 감사인, 그러니까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더해서 회계뿐만 아니라 인사나 노무까지도 감사의 대상으로 넣겠다라고 합니다.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서울시가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사나 노무에 대한 서울시가 개입을 하고자 한다면 조례나 혹은 법령에서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냐면 현재
버스 업체 사장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협의회 이름이 운송수익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 즉 버스 업체들이 걷어들이는 운송수익금을 자기네들끼리 정산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사장들이 모여서 우리 수익금 얼마야 이런 거 정산해서 우리가 원래 이만큼 더 이익이 생겨야 됐는데 준공영제 때문에 이만큼밖에 수익이 안 생겼으니 나머지 차익은 서울시로부터 달라고 하자. 이게 바로 이 협의회, 그러니까 소위 수공협이라고 부르는 이 기구의 기능이거든요. 이거를 검증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요, 현행 서울시 버스 사업자 조합 내에 수공협이 있어서 문제거든요. 그럼 이 수공협을 서울시로 빼내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개별 업체들의 수익금들이 서울시의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서 정산되는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공협을 여전히 버스 사업체 조합 내에 위치시켜 놓고 여기에 검증 소위원회를 붙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 작동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내용들, 서울시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내용들은 잘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사업자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쪼는데 한편으로는 소위 수요 응답형 버스 체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뭐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굴절 버스나 아니면 3도어 버스, 친환경 전기 수소 버스 등등을 도입하고 그 외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교통 사각지대에 좀 탄력적으로 버스 노선들을 만들어서 운영케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기존의 민간 사업자가 운영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놓고 보면 버스 업체의 목을 쥐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현행 버스 사업자에게 신사업의 여지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중대형 버스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의 대책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환의 과정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용자인 시민과 버스 노동자들입니다. 실제 기존에 있는 버스 업체가 폐업이 될 경우에 여기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상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불과합니다. 더더군다나 기존에 실비로 보장이 되어 있던 운전직 노동자들의 인건비까지 표준가로 정산이 되게 되면 실제로 경기도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버스 업체가 정규 고용을 하기보다는 촉탁직 방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중적인 고용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익을 버스 업체가 수익으로 먹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굉장히 어리석은 방식의 준공영제 개선안을 마치 개혁인 것처럼 내놓았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면은요, 결국에는 노선이 줄어들게 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이용자 시민이 피해를 본달지 아니면 이용자 시민이 좀 더 필요한 방식의 어떤 그 노선이나 내지 이런 것들이 신규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총량적으로 줄인다는 그런 계획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공공교통 네트워크에서는요, 사실은 가장 그 준공영제 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경영 유형의 다양화를 꼽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교통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방식이나 혹은 노동자 자주기업 방식의 그 버스나 택시 운영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민간 사업자 운영 방식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형태, 그 다음에 지역의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조합 방식, 그리고 노동자들이 직접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노동자 자주기업의 형태, 이런 다양한 운영 형태들이 있을 때 실제로 개별 운영 형태에서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이 쉽게 파악이 되고 또 개선이 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빠진 거죠. 한쪽으로는 사업자들이 좀 더 이윤 추구가 쉽게 하도록 실비 지원 방식을 표준가 방식으로 전환시켜주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 응답형 그 신생 사업에 대해서 기존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의 제도 설계를 한 겁니다. 도대체 사업자한테는 뭐가 불리한 거죠? 이것이 지난 14일에 나온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 방향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서울시는 이런저런 주장을 많이 하고 싶겠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지난 10월 7일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바로 이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부터 2018년까지 상위 10개 업체가 근 1217억에 달하는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것을 쌓아뒀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순이익금인데요. 배당하지 않은 돈을 1,000억 넘게 지금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업체별로 보면은 선진운수 같은 경우가 2018년에 배당만 46억을 했고요. 그리고 쌓아놓은 돈이 49억 정도가 있습니다. 대원여객이 108억에 달하는 차기 2월 이익 잉여금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남성교통 같은 경우는 178억에 달하고요. 잉여금이요. 그리고 그 북부운수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6억 정도의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자, 그 배당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군소업체들을 통합해서 광역화한다는 것은 결국엔 이런 민간기업들의 배당이나 혹은 잉여를 넓히는 방식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것이 남겨진 숙제이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그리고 버스를 자신의 발로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시민들의 편의가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하겠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